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필요한 내용일 것 같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방귀, 뭐 생리현상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그렇게 뭐 둔갑시키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나 사실 방귀는 많이 끼면 안 된다. 네,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. 방귀와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. 어느 순간부터 방귀가 많이 나오고 방귀 냄새가 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여자가 남자보다 방귀 냄새가 더 심하대요. 원래. 네, 이런 부분. 네. 근데 그 부분에서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왜 나는 왜 방귀가 계속 나오지? 이런 분들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, 방귀를 우리가 보통 시도 때도 없이 막 끼는 거 되게 예의 어긋난 거죠. 격이 안 맞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리 현상 중에 하나예요. 이게 뭐냐면 방귀는 결과잖아요. 무엇에 대한 결과? 몸속에 가스가 찬 것에 대한 결과예요. 그러니까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거나 배합을 잘못해 먹으면 이제 그것이 방귀로 나오거나 트림으로 이제 나오기도 한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유입된 이 공기나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면서 가스의 형태로 분출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13회에서 25회까지 낀대요.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끼시죠? 근데 그렇게 많이는 내가 뭐 숫자를 안 세봐서 모르지.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보면 거의 평균인 거예요. 보통 13회에서 25회. 그리고 배출되는 이 배출량은 200에서 많게는 1500ml까지도 배출되는데 가스가 엄청난 거예요. 자,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. 방귀는 건강과 관련된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. 아니야, 방귀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우선 이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, 단백질과 지방,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세균이 증식할 때 그 단백질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세균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음식을 잘못 섭취하면 방귀 냄새가 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는다? 맞죠? 그러면은 방귀 냄새가 나거나 방귀가 나와요. 그리고 또 육류나 진한 음식, 카레 뭐 이렇게 막 섞어서 복잡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방귀가 나오고요.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못할 때 방귀가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방귀라고 하는 부분 어느 순간 나의 먹거리와 생활 패턴이 잘못되었을 때 방귀가 나기 시작한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소식하거나 단순하게 음식 먹으면 방귀가 거의 사라져요.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렇지만 거의 사라집니다. 특별히 이 방귀 소리가 왜 크냐면 가스양이 많아지면 커져요. 그래서 이것을 참잖아요. 그럼 뱃속에 가스가 막 부글부글해서 여기에서 막 소리가 나죠. 꼬르륵 소리 말고 그 방구 참는 소리 혹시 있죠? 그래서 엉덩이에서 소리가 뽕 안 나는데 여기서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방귀를 참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혹시 그 치질이 있을 때 이제 억지로 계속 참잖아요. 그럼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이 미쳐져요. 대놓고는 끼지 않으셔도 되지만 말이 저쪽 어디 가서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든지 물소리 틀어놓고 끼고 오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네, 되게 좋지 않습니다. 복부 팽창으로 인해서요, 복통과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식은땀,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. 이게 심해지면 계속 만성이 되면 위가 좋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거나 세균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겠죠. 그러면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? 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방귀가 형성이 됩니다. 소화불량인 경우는,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는 말은 타액부터 시작해서 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위, 장 이쪽을 말해요. 그러면 여러분의 가스가 훨씬 많아져요. 근데 이 가스가 무슨 신호기도 하냐면 암의 신호기도 해요. 그러니까 암은 이 가스를 주로 밥으로 먹고 살아요. 가스를 되게 좋아해요. 산소가 부족한 것도 좋아하고 가스도 좋아하고, 특히 아모니아 가스, 황산가스, 또 뭐 있어요? 여러 가지 그런 독성 물질의 가스들을
암세포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자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거나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면 장내에서는 그것이 가스로 만들어져요. 그러면 우리가 간 검사를 하잖아요. 간 검사 지표에 암모니아 수치라는 게 있어요. 그 암모니아 수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미 간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가스가 간에서 형성된 게 아니고 장에서 형성된 가스가 간에서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걸 장간순환이라고도 말을 해요. 장과의 간에 가스가 순환돼. 그러면은 이제 장이 망가진 사람들이 보통 간이 빨리 망가지거든요. 그럴 때 쓴 나물이나 민들레 이런 거 있죠. 그런 거를 충분히 드시는 거 되게 좋아요. 그럼 장내 가스를 시원하게 뽑아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방귀를 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음식을 잘못 먹는 습관에 의해서 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귀는 병 걸려서 끼는 거 아니에요. 네, 병이 있어서 방귀를 끼는 게 아니고 방귀를 자꾸 끼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방귀를 자주 낀다는 것은 지금 몸속에 가스가 많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서 지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냄새도 나죠. 네, 막 그렇다는 것은 간식을 한다든지 음식이 너무 복잡하게 먹는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. 이상하게 원장님 저 여기 와서 방귀 거의 줄었다고. 네,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이 중에 하나가 과일하고 채소 안 섞어 먹죠. 질소 뭐 아니면 산 이런 거 안 섞어 먹죠. 그러니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또 고기 안 먹죠. 우유 계란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들 안 먹죠. 또 과식 안 하죠. 막 그러면 되게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또 역시 과식을 해요. 그럼 방귀가 또 나와요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방귀 냄새가 되게 심하고요. 밥을 급하게 먹거나 밥 먹고 바로 활동을 하거나 하면 방귀 냄새가 심해요. 그래서 방귀 뀌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귀를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방귀를 안 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방귀 냄새 적어도 피해 주변 사람들에게 냄새 방귀 특히 차 문 닫아놓고 끼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. 엘리베이터 아니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, 음식을 잘 드셔서 네,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방귀가 독한 경우에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. 대장에 이제 궤양이 있으면 혹시 크론병이 있거나 췌장염 증상이 있을 때도 냄새가 독해질 수 있어요. 이럴 때 우리는 방귀가 잦아질 때 해야 될 게 단순한 식사, 규칙적인 식사, 급하게 먹지 않는다,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지 않는다, 음식은 꼭꼭 씹어 먹는다. 이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자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